시작번호 고등학교 2학년 23년 9월 모의고사 36번 지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오늘 마무리가 다 되었지만 저희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가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주제문은 광고와 경쟁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광고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간의 경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연예인을 사용해야 되겠죠. 연예인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에게 쏟아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광고로 인해서 제품의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여기 첫 번째 소재에서 위에서 5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일단 나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요소는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문장에서 흐름이 뒤집어 엎어지고 여러분은 뒷부분에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drive down해 본다면 운전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디를 운전합니까? 바쁜 길거리가 아니라 뭐 분주한 도로, 굉장히 정신없는 도로, 사람이 미어터지는 도로, 그런 곳을 운전하다가 보면 부사절의 시제 현재, 주절의 시제 미래, 주절의 시제 미래일 때 부사절 현재다. 여기서 저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쟁하는 기업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Upon right next to one another. 종종 때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해요. one another 하면은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원에도 마찬가지죠. 바로 밑에 프랭크버거가 있고 조금만 돌다 보면은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경쟁하게 되는 바로 옆에서 붙어서 경쟁하게 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소비자는 in search of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과 관련해서요. in search of라고 말하면 뭐뭐를 찾아서란 뜻이죠. 무엇을 찾는 빠른 한 끼의 식사. 그러니까 간편한 식사를 찾으려고 하는 소비자는 has many choices,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한 끼 식사를 무엇으로 할까 하다 보면 주변에 가게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패스트푸드의 음식점들은 appear, 수동 안 되는 동사죠. 나타납니다. 항상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층에는 프랭크버거가 있고 그리고 옆에 롯데리아가 있고 조금만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광고합니다. 무겁게 광고한다? heavily. 엄청나게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롯데리아에서도 새로운 버거를 또 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엄청나게 광고를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해석을 잘 해보세요. The temptation, 이러한 유혹이 있는데 해석을 잘 해보세요. 여기 따라만 와보세요. 일단 어떤 유혹이냐면 그 유혹은 보는 것이다. 광고를 무엇으로 보는 거냐? driving up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유혹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C, A, S, B 계열이 나왔죠. A를 B로 여기다 라는 친구예요. 여러 가지로 바꿨을 수 있었죠. C, A, S, B를 바꿨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다비씨 하나 얘기해 볼까요?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보다. 맞아요. 컨시더 같은 경우는 ASB 구조가 아니라 AB 구조가 나오죠.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S를 끌고 나오는 친구를 여쭤본 거예요. S를 끌고 나오는 친구요. 맞아요. look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ook upon. 그렇죠. 맞아요. look upon ASB. 그렇죠? 은유 또 뭐 있었죠? 어떤 거요? 진짜 못 들렸어요. 뷰 좋아요. 아주 좋은 정답이죠. 뷰 ASB 맞아요. 잘했어요.
민준이? 아마 두 개가 더 떠올라야 될 거예요. 연지? 정확합니다. regard ASP. 정확해요. 정확해요. 태훈이? 지민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렇죠. think of ASP. 다비씨가 말한 것도 맞아요. 그렇죠? consider A, B도 맞는 거고 우리 A를 B로 여기다 regard ASP, think of ASP, view ASP, look upon ASP, see ASP까지 외우셔야 두 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만 제가 두 개를 더 알려드립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유혹은 광고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냐? driving up the price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drive up 하면 어떤 뜻이냐? 올리다예요. 올리다.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여기는 게 유혹입니다. increase 계열로 보시면 되겠죠? 무엇을? 어떤 것의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without, 뭐 없이, 어떠한 이득도 없이요. to the consumer예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이 제품의 가격을 그냥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기게 되겠죠. 이걸 좀 돌리라는 겁니다, 이제. 왜 유혹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유혹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과 정신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고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 광고라는 게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유혹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자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없이요.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이 그냥 제품의 가격을 값을 증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자 흐름 뒤집어 엎어질 준비 됐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자 그러면 이러한 오해는 뭔가요? 이러한 오해는 앞문장이겠죠.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이 제품의 가격만 증가시키는 거잖아. 이러한 오해는 doesn't account for 한 단어 account for 한 단어 account for 한 단어 설명하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요 설명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회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경쟁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더라? 어떤 오해가 생겼었죠? 아, 뭐야. 광고는 이득도 없이 그냥 제품의 가격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이러한 오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많은 광고를 하는 음식업 중에서 햄버거와 치킨이 있지 않겠어요? 피자도 마찬가지고요. 광고하면 유명 연예인을 씁니다. 유명 연예인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 광고를 많이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치킨이 2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시장 통닭 같은 데 가보세요. 광고합니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가적 비용이 들지 않아서 두 마리에 16,000원 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문장을 봤었을 때 이러한 생각은 도대체 회사가 왜 광고를 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주제문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 시장들 안에서 보게 되면 자 어떤 시장입니까? where부터 묶어야 되겠죠? where부터 여기까지네. 그래서 where는 앞에 있는 시장을 수식해 주겠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경쟁자들이 파는
시장들 내에서 보면 무엇을 팔어? 약간은 다른 제품들을 판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말을 조금 돌려서 약간 차별화된 제품들을 팔고 있는 시장들에서 보게 되면, 됐습니까? 약간은 좀 차별화된 제품들, 좀 다른 제품들을 팔고 있는 그런 시장 내에서 보게 되면 광고는 가능하게 합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가 먼저 나왔고요. 광고는 가능하게 합니다. 회사들이, 즉 기업이겠죠. 광고는 동명사 주어 수일 단수, 회사들이 inform, 알려주도록 합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소비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새로운 제품들과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합니다. 네, 이게 일단 광고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광고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례가 아직 나오진 않았었지만 광고의 첫 번째 목표는 신제품의 홍보 혹은 신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옛날 제품만 구매하고 뭐야, 신제품이 나왔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구매 욕구에 맞게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구제품만 쓸 거예요? 신제품도 살 필요가 있겠죠. 네, 맞아요. 물론 비용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또한 얻게 됩니다. 무엇을? 정보를 얻게 돼요. To help make purchasing decisions. 그렇네. 일단 어떤 정보지? help. 도와줄 수 있는 정보인데 help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동사 원형이 나왔고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생략이 된 목적어는 소비자일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 돼서 생략을 시킨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도와주기 위한 건데 결정하는 걸 도와주나 봐.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신제품의 홍보의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오래된 제품만 쓰다 보면은 좀 별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신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광고를 안 하면은 우리는 계속 옛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제품의 홍보,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겠죠? 휴대폰 업계를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정말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근데 만약에 광고를 안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고장날 때까지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비자는 또한 한 단어 묶어주시고 benefit from입니다. 우리 benefit이라는 거는 이득이라는 뜻이 있는 건 다 아는데요. 이 benefit이란 동사 자체가 from이 붙게 되면 자동사로 쓰여서 이득을 얻다란 뜻인 거 알고 있고 from이 사라지게 되는 benefit 타동사는 이득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enefit from이냐 benefit이냐에 따라서 이득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라는 차이가 있고 from이 붙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선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겠죠? 소비자들은 또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의 이득입니까? 추가된 다양성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가 된 다양성을 얻을 수 있대요. 얘들아, 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추가된 다양성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얻게 됩니다. 이런 제품을 얻게 되는데
어떤 제품이에요? 주간대 느낌 살아나야 됩니다. That is 주간대 느낌 살아나고 which 바꿔도 괜찮겠죠? 그 제품은 뭔데요? pretty 여기서는 very의 의미겠죠? 꽤나 근접한 제품을 얻게 될 겁니다. 무엇에 근접해요? 우리의 관점과 근접한데요. 무엇의 관점이죠? 또 한번 완벽한 제품. 여기까지 설명할 거야. 완벽한 제품이라는 우리의 관점과 꽤나 유사한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할 겁니다. and 그리고 no other market structure 그 어떠한 다른 시장의 구조도 no 영향 미칩니까? 그런데 동사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그 어떠한 다른 시장의 구조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해석 부정어로 했나요? no 잡아놨습니까? 그 어떠한 다른 시장 구조도 그러한 결과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우리가 항상 제가 작년 선배들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작년 선배들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부분을 조금 엉성하게 봤던 선배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번째는 추가가 된 다양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완벽한 제품의 관점과 근접한 제품을 얻을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돌리자고요. 이걸 조금 돌려야 됩니다. 뭐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랭크 버거가 있고 롯데리아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다. 세 개의 햄버거 회사가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뭐 은유는 어디를 갈래요? 아 롯데리아. 태훈이는 맥도날드. 지민이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맥도날드 가신다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일반적인 걸로 여쭤봐야 되겠죠? 맥도날드 치즈버거 드셔보셨어요? 아 어때요? 아 맛있어요? 자 맥도날드 치즈버거는 어떤가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치즈버거의 소스가 케찹이고 피클도 들어있죠. 맥도날드의 치즈버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은유한테 여쭤볼까? 은유 롯데리아였나요? 롯데리아 치즈버거는 어때요? 아 물론 맛있겠죠. 그러면 결국 또 제가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 치즈버거 바뀌었죠. 뭐 번 이렇게 해갖고 안 바뀌었어? 나는 그걸로 기억하는데 롯데리아 치즈버거는 일단 좀 빵이 좀 달라요. 버터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깔끔해요. 그 마요네즈 소스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하얀 소스. 아닌가요? 아,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하얀 소스를 좋아해요. 하얀 소스가 있어요. 이게 마요네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프랭크버거 가실 분. 민준이? 고마워요. 그러면 프랭크버거의 치즈버거는 어떻게 생겼죠? 어떻죠? 아, 상추가 싱싱해요. 야채가 많아요. 그쵸? 야, 롯데리아 치즈버거는 채소가 없어요. 진짜. 야, 여기도 채소 없다. 진짜로. 채소가 많고 치즈가 좀 흘러내리던데요? 고체형 치즈가 아니라 액체형 치즈와 그거 막 뚝뚝 흐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이 세 개의 햄버거 브랜드가요, 광고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은 추가된 다양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추가된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치즈버거마다 특징이 다 달랐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추가된 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몰랐을 수 있겠죠? 추가된 다양성의 의미가 바로 조금 돌리면
다양한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봐볼까요? 완벽한 제품의 관점과 근접한 제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민준이가 생각하기에 치즈버거는 이거일 수 있죠. 케찹 없어야 돼. 치즈버거라고 하더라도 상추는 있어야 되고, 치즈 하면 뭐야? 흘러내리는 게 맛있지. 이게 민준이에게 있어서 치즈버거의 완벽한 형태라는 거겠죠? 그럼 민준이는 이걸 먹는 거겠지? 그리고 태훈이 같은 경우, 은유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야? 치즈버거 자체는 흘러내리면 안 돼. 고체형 치즈여야 되고 조금 느끼한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롯데리아의 치즈버거는 은유에게 있어서 은유의 완벽한 제품의 관점과 근접한 제품일 거고, 그리고 뭐 지민이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였었죠. 너네 둘 다 아니야. 치즈버거 진짜 치즈버거 안 먹어봤구나. 상추 웃기고 있네. 치즈와 패티 그리고 케찹과 피클이면은 그게 미국 정통식 치즈버거란 말이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지민이에게 있어서의 완벽한 제품과 근접한 제품은 맥도날드의 치즈버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죠. 치킨도 마찬가지겠죠. 치킨 저마다 달라요. 그렇죠? 뭐 교촌치킨, 뭐 자담치킨, BBQ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내 치킨.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국내 치킨을 좋아하겠죠. 치킨은 구워야지. 또 누군가는 아니야, 치킨은 크리스피해야 돼.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겁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광고라는 겁니다. 광고라는 거는 그래서 단순히 소비자에게서의 그 제품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건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긍정적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번 지문 여기까지였습니다. 37번 지문은 우리가 사진을 먼저 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37번 지문은 조금 덩치가 커요. 우리 지난번 그 추상적 드라마라는 것도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길어서 겁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7번 지문의 내용 자체도 조금 덩치가 있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어떤 곳일까요? 연지야?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외국이겠죠. 뭐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문장, 좌측의 세 번째 문장으로 보면 되면은 필하모니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 건물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필하모니라는 곳이구나, 이런 건물이구나를 먼저 보시면서 37번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문, 건축에서의 컴퓨터는 과연 창의적인가? 입니다. 건축에서의 컴퓨터는 과연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AI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AI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AI가 음악을 만든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민준이 이과죠. AI는 창의적인가요? 컴퓨터는 창의적입니까? 왜? 왜냐면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림도 스스로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 창의적인 거 아닌가요? 난 민준의 대답을 원해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렇게 배웠어요? 그 지민이는 문과죠? 다빗이 이과잖아요. 다빗이한테 여쭤볼게요. 창의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야. 왜 아닐까? 제가 그 말을 원한 거거든요. 건축에서의 컴퓨터는 과연 창의적입니까? 미리 얘기할까요? 아니요예요. 왜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뭐라고요? 맞아요. 고마워요. 이미 입력이 된 값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가 입력시켰겠습니까? 바로 사용자가 입력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건축에서의 컴퓨터는 과연 창의적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건축가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와, 야, 기계는 말이야. 절대로 만들 수 없어. 야, 기계는 혁신적이거나 인상 깊은 건물을 만들 수 없단 말이야. 야, 건축가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야, 그 사람이 건축을 해야지. 감히 기계 따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창의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야, 컴퓨터가 무슨 기계 따위가 무슨 건축을 하냐? 혁신적이거나 인상 깊은 건물을 만들 수 없을 거야. 컴퓨터는 창의성이 부족하거든. 하지만 이걸 고려해 봅시다. 무엇을? 아까 봤었던 건물인가요? 엘피 하모니라는 건물을 살펴볼게요. 자,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새로운 콘서트 홀이에요. 독일의 함부르그라는 도시에 있는 새로운 콘서트 홀인데요. 콤마 which. 그런데 그 새로운 콘서트 홀은 콤마 which contains 가지고 있더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강당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죠. 놀라울 정도로 멋진 강당이 있거든. 그런데 그 강당은 composed of, 우리 알고 있죠?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어 좀 잡고 가세요. 지금 여기에서 생략이 된 친구는 아마 주간대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됐을 거예요. which 혹은 that, is가 생략돼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눈을 크게 떠서 보면 원래는 비동사 composed of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인데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 나온 비동사 composed of가 있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돼서 composed라는 과거 분사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걸 늘려나가자는 거예요. 조금 더. 혹시 또 있을까요? 예전에 인명여고 있었을 때 이 단어들이 마구마구 나와서 같이 한번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들다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딱 make를 활용해서 비동사 made up.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렇죠? 이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비동사 comprised of라는 친구도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동사 comprised of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친구가 또 한 가지가 누가 있냐면 consist of가 있어요.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다. 우리 consist of라는 거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의 태를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수동태지만 밑에 있는 consist of는 비동사 과거분사 계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consist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자동사기 때문에 애초에 수동 전환이 불가하겠죠. 이걸 여기에 녹여내세요, 이제. 이걸 여기에 녹여놓게 되면 which나 that, is가 있었을 거고 사실 이 is는 생략이 됐겠지만 여기서의 composed는 저기 나와 있는 친구들
made of나 아니면은 comprised of. 네, 다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보게 되면 consist를 활용하고 싶나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수동 전환이 불가하니까 그때는 consisting of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나옵니다. 비동사 composed of 계열이 등장하면은요, 요 네 가지의 친구들이 같이 등장하게 되니까 어휘 변형이라든지 문법 포인트를 조금 잘 잡는 게 일단은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하지만 엘필하모니라는 건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새로운 콘서트홀인데 그 콘서트홀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멋진 강당을 가지고 있어. 이제 다시 가면 돼요. 그 놀라울 정도로 멋진 강당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만 개의 10,000 곱한 거야. 10에다 1000을 곱했어요. 만 개의 인터락킹 서로 교차하는 아쿠스틱 패널스를 가지고 아쿠스틱 패널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아쿠스틱 패널스라고 하면 소리 음향 효과, 음향 장치라고 하는 게 좋겠죠. 수만 개의 서로 교차하는, 수만 개가 아니구나. 만 개의 교차하는 아쿠스틱 패널들로 구성이 된 놀라울 정도로 멋진 강당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만 개의 교차하는 아쿠스틱 패널이 뭔지 모르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봐볼게요. It is the sort of space that 이것은 이러한 종류인데요. 어떤 공간의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입니다. 자, 이러한 공간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본능적으로 됐어요?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본능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공간일까? 오로지 사람만이 가려요. 오로지 사람만이 만들 수 있을 거야. Something so aesthetically impressive.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만이 이러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너무나도 심미적으로 impressive. 굉장히 인상 깊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 something하고 so하고 aesthetically는 지금 부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요 놈을 꾸며주고 요 친구가 뒤에 있는 impressive를 꾸며주는데 우리 알고 있죠?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로 끝나는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게 되는 후치 형용사의 관점이라는 거를 우리는 또 여기서 접근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준아, impressive는 이 친구를 꾸며주는 겁니다. something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민아 어순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누구랑 어순인 줄 알아요, 연지야? 얘랑 얘의 어순을 바꾸는 겁니다. aesthetically impressive를 impressive aesthetically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순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로지 사람만이 그렇게 심미적으로 은희야 말 돌릴게 그렇게 멋질 정도로 인상 깊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오로지 사람만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놀라울 정도로 refined creative sensibility at that 뭐 이렇게 표현하네요. 놀라울 정도로 여기서 아마 정제된 이란 뜻일 건데요. 우리 정제된이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세련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편한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창의적인 감각,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로지 이런 사람만이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공간의 종류입니다. 자,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서 살짝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서트홀이 나왔는데요. 이 콘서트홀에는 뭐 10,000개 정도가 되는 뭐 교차하는 뭐 아쿠스틱 패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콘서트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 오로지 사람만이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창의적인 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멋진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태훈아, 관련 없는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무엇이었는데요, 답이사? 건축가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아니, 컴퓨터 따위는 창의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봤었을 때 그래, 사람만이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강당은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알고리스미컬리하게 만들어졌대요. 뭔 말이에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공지능, 컴퓨터, 기계죠. 그러니까 이 강당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든 거래. 됐어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기계로 만들어졌습니다. Using a technology known as parametric design. 무엇을 사용하여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여서요. 무엇이라고 알려진 기술? 파라마틱 디자인이 뭔지는 몰라요. 파라마틱 디자인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이 강당 자체는 AI가 사용하는 인위적으로 그 컴퓨터,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뒤집어져 엎어졌죠? 현실은 무엇입니까? 뭐 사람만이 그런 멋진 것을 만든다고? 현실은 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기계가 만들었어. 그럼 봐봐봐. 우리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반전이 돼요. 오로지 사람만이 그런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어. 컴퓨터는 창의적이지 못하거든. 근데 이거 멋있다며. 사람만이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며. 야, 근데 현실은 뭔 줄 알아? 야, 너희가 말한 이 멋지다는 강당 말이야. 그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든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요, 문제점이 던져졌어요. 정말 기계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멋진 거 기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엘피 하모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중심 소재가 되었던 그 콘서트홀입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홀을 봤었을 때 10,000개가 되는 교차하는 음향 패널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여기 벽 부분에 구멍 같은 게 송송송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음향 판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리가 진동을 돼서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멋진 콘서트 그리고 이 멋진 음향 패널 그거 다 기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모습을 봤었을 때 은유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 따위가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기계가 만들었다라는 걸 지금 던진 거죠. 뭐 생각해 볼까요? 은유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을 일반적으로 기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당연히 사람이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발점이라고요, 이게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기계가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거고 다음 카트에서 그렇다면 기계가 창의적이냐라는 겁니다. 건축이라는 건 창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봤었던 콘서트홀 기계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기계가 창의적입니까? 가볼까요? 건축가들은 주었습니다. 그 시스템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기계가 되겠죠. 그걸 만드는 기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A set of criteria. 뭐 이런 거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몇 가지의 기준들을 주게 되었다. 얘들아, 우리 a set of가 1년이라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고요. a set of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크리테리 온이 단수고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습니다. 크리테리 아가 복수다.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습니다. 단어 수업할 때부터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아 설명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게 많은 기준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the system이겠죠. 이 시스템은 만들었습니다. 많은 가능성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었어요. For the architects to choose from이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렇죠? 건축가들이 고를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디자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기계가 만들었다는 건데요. 건축가가 기계에게 무엇을 주었지? 야, 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기준들을 준 거네. 그래서 아까 다비씨가 어떤 입력치를 설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들을 주었고 이 기계는 다시 그 기준들에 의거해서 디자인을 준 겁니다. 이 기준들에 의거해서 디자인을 줬어요. 그러면 건축가는 그 디자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choose from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Similar software has been used to design. 또 나왔네. 비동사 used, 투부정사 또 나왔어요. 그쵸? ing 되지 않는 친구요.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 자체가 has been used 투부정사 또 ing로 바꾸세요. 또 익숙하다라고 하세요. 또 이러한 비슷한 프로그램은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Lightweight bicycle frames. 가벼운 무게의 자전거 틀. 그러니까 뭐 무게가 가벼운 자전거의 어떤 껍데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studier. 처음 보나요? 원래 study라고 얘기를 하면은 strong입니다. 그러면 studier.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비교급이 돼서 더 튼튼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과 비슷한 소프트웨어는 뭐 무게가 가벼운 자전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더 튼튼한 의자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기도 해요. Among much else. 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보자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은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프로그램들이요. 건축도 할 수 있죠. 자전거 구조도 만들 수 있죠. 의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와, 그럼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정말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던진 거야. 맞아. 그럼 얘네가 창의적이냐? 이런 거 만들었잖아. 얘네 창의적이에요?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are using 그냥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lots of 많은 처리 능력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표현 참 멋있어. 일단 blindly가 보통 부사니까는 내가 얘를 생략시키겠지. 그치? 그리고 투부정사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얘가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이 지문에서요. 눈이 멀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들은요, 처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시킨 거야? 입력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기계 덩어리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디디디딕.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무엇을 만들도록 다양한 varied 과거분사 썼어요. 다양한 가능성 있는 디자인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작업하는 건데 어떻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야? 무엇과 달라요? 사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데요? 사람과는 어떻게 다르죠?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람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마 사람도 그냥 맹목적으로 야 만들어! 라고 말하면 만들겠죠. 근데 그건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도 무엇인가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조하네스 귀텐버그라는 그 분 있죠. 유럽의 역사를 바꿨던 분. 그분 누구죠, 민준아?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귀텐버그라는 사람이 인쇄활자 인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만들었다고 하죠. 물론 그 전에 전구를 만들었던 시도는 많이 있긴 합니다. 에디슨이 제일 각광을 받았지만 그 에디슨이 전구를 뭐 엄마가 시켜서 만들었습니까? 여기 캐리어. 정말 캐리어 정말 최고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해요? 캐리어라는 분이 에어컨을 발명한 분이에요. 알고 있죠? 그분의 성함이 캐리어입니다. 근데 에어컨을 누가 만들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한 거죠.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 줄 알겠죠? 이 시스템들은 입력자가 입력한 대로 블라인들리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만 사람과는 꽤나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런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는 바로 능동적으로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보시면 주제문 건축에서의 컴퓨터는 과연 창의적인가? 아닙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 뿐이죠. 38번 지문입니다. 38번 뇌의 에너지 소비와 적응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뇌의 에너지 소비와 적응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됐나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 나왔었죠.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다 뭐 이런 지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뇌는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합니까? 그리고 적응적 스트레스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적응적 스트레스를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뇌는 무엇입니까? 높은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무엇의? 글루코스의 높은 에너지 소비자다. 당이죠, 당. 보통 포도당이라고 나올걸요? 네,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당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죠. 머리를 많이 쓰면 그렇죠. 뇌는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해요. 그런데 그 포도당은 선행사 이 친구네. 그 포도당은 무엇이냐면 뇌의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당으로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초콜릿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아, 당 떨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뇌는 account for. 자, 여기서는 설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차지하다라는 뜻이겠네요. 뜻이 원체 많아요. account 자체도 뜻이 많죠. 비록 뇌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merely, 요거는 우리 just의 표현인 거 알죠? 단지 3%만 차지한대요. 무엇에? 사람의 신체 무게, 체중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체중에 있어서 3%만 차지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뇌는 체중에 비해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뇌는 소비합니다. 20%의 이용 가능한 연료, 즉 2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뭐야? 뇌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해요? 주제문요? 정말 엄청나게 소비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었던 지문인지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지문이 나왔었으면 뇌는 에너지 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왜요? 뇌는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high energy consumer라고 표현했습니다. Your brain, 여러분의 뇌는 can store fuel. 연료를 저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소비하지만 지민아, 뇌는 에너지를 저장해둘 수는 없대. 그렇죠.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를 비축해두죠. 그죠? 지방으로서 비축해주진 하지만 뇌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뇌는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다 지불해야만 합니다. As it goes, 이게 조금 표현이 좀 특이해요. 뇌가 가는 대로. 이게 뭐냐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다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뇌가 사용이 되면 그거 다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몸에 비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뇌는 저장할 수 없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에너지 다 써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가 어떠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이 바뀌네.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재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소재 무엇이었죠? 여기까지 소재요. 뇌는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쵸? 그런데 뇌가 이제 적응력이 있어서 저장은 못하는데 지민아. 저장은 못하는데 뇌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뇌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Fuel resources, 뇌의 연료의 근원들. 말이 참 은유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대요. 에너지는 저장은 못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한다. 무슨 말이죠? 쓸 때는 확 쓰고 쓰지 않을 때는 뭐 많이 쓰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에너지를 엄청 쓸걸요. 저도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되니까 저도 에너지를 엄청 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막 쪽지 시험 볼 때 그때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겠죠. 왜냐면 쉬운 부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에너지를 안 쓰겠죠. 근데 여러분이 변형 문제를 풀거나 실전 시험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쓸 겁니다. 절약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적응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여기 봐볼까요? 일단 적응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말도 나와야 될걸요? 자, 여기 문장 중요 부분입니다. 말을 좀 바꿔야 돼요. thus, 따라서 어떤 시기 동안에 이런 시기인데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의 시기 동안에 무슨 말일까 민준아?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됐어?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자 조심하세요. 구조 잡고 가자. 구조 잡고 가자. 구조 잡고 가자. From A to B 구조를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A에서부터 B로 라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먼저 잡아 놓으세요. 따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뇌는 이슨 뇌는 변화시킵니다. 전환시키다, 바꾸다라는 의미 변화시킵니다. 어디에서 이걸로 변화시켜 이제 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서 이 분석을 하는데 설명해 줄게. The nuances of a situation. 이게 우리가 보통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미묘함 정도가 돼요.
어떤 상황에 미묘한 것을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따라만 와봐. 미묘한 것을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따라만 오세요. 미묘한 것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무엇으로 바꿉니까? singular. 단 하나의 고정된 주의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됐습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단 하나의 고정된 주의로 우리의 뇌의 에너지를 전환하게 됩니다. attend는 뭐 한 단어 처리 맞나요? 우리 예전부터 봤었던 거, 뭐 당면한, 직면한 이런 뜻이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의미야, 답이사. 지금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단 하나의 고정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윗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뭐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뇌는 꽤나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력이 있었나요? 지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뇌의 에너지는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었나요? 복잡한 미묘한 상황의 분석에서 단 하나의 고정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또 한번 돌려야 되겠죠? 돌리셔야 됩니다. 조금 편하게요. 편하게 가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방금도 그랬었거든, 태훈아. 앞에 계신 분들은 쫙 따라오는데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뭔 일이 있었어요? 막 밖에 보시던데. 뭔 일 있었어요, 밖에?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문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돌려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로비를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은 이거 복잡한 미묘한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 오늘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고, 연지는 어떻게 하고 왔고, 아, 오늘 학원 바닥에는 뭐가 있고, 아, 원장님이 떡볶이를 하셨나? 떡볶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아, 유쌤이 오늘은 뭐를 또 드셨을까? 요런 거 분석을 하지만 수업에 딱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수업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요? 뇌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수업할 때는 여기에만 지금 주의를 기울이는 거 아닐까요? 다른 관점으로 봐볼까요? 여러분 쪽지 시험 보실 때요.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쪽지 시험을 좀 보십니다. 왜냐면은 그건 복잡한 미묘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지은이 그때 그렇게 됐대잖아. 그러면 근데 그 상황에서 연지는 막 계속 적더라고. 그럼 막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적어요. 아, 그날 오늘 막 점심 뭐 나왔는데 되게 맛있지 않았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쵸? 그때는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 시험 볼 때는 오로지 50분 동안 이것만 딱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아무렇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만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훈이한테 여쭤볼게요. 태훈이가 변형 문제를 풀 때요. 태훈이는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나요? 그러면 태훈이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 겁니다.
지민이한테도 여쭤볼까요? 지민이 변형 문제 풀 때요. 아, 내일 급식은 뭔데? 이거를 누구랑 밥을 먹고 그러면은 급식줄을 한 번 더 써서 몇 번을 더 먹어야 되겠고 내일은 연지랑 어떻게 하고 뭐 요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나요? 그럼 우리는요.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뇌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에너지를 막 분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고정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래서 뇌가 뭐다?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주제가 다 잡혔어요. 뇌의 에너지 소비 나왔고요. 적응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 부분이 문제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You don't sit back. 우리 연지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Speculate about. 우리 지난번 추상적 드라마에 대해서 나왔던 단어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when 뭐 할 때? 분사구문이 아니군요.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게 분사구문인가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사구문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면 해볼까? 어떻게 할까? 민준아, 나 이거 when 생략시켜 말아요? 그래도 되죠. 안 시켜도 되고 시켜도 되고 상관없죠. 지민아, 여기서의 유랑 여기서의 유 똑같은 얘기 어떻게 해요? 무조건이죠. 그리고 아가 어떻게 바뀌지? 태우나? being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은유야, 이 being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냥 stressed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되겠지. when stressed도 되고 when being stressed도 되겠지. 왔다 갔다 조금 조심해보자.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숙제를 팡팡 터뜨리겠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은 디보트 합니다. 얼른 잡아놓을까? 디보트 A to B. 우리 이거 전치사 to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try야 또 물어보기 지겹다. 그치? 좀 지겨워 이제는. 우리 디보트 A to B 어떤 뜻입니까? A를 B에 바치다. 맞아요. A를 B에 전념하다. A를 B에 헌신하다. A를 B에 쏟다. 편한 걸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편한 걸로. 됐습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 대신에 여러분은 쏟아요.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뭐 하는데 쏟아요? Trying to figure out.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하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What action to take.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그걸 알아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거죠. 변형 문제 풀 때 운이야. 도대체 정답을 몇 번을 골라야 될까? 이거를 알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잡담하면서 그래갖고 아연이가 뭐 먹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몇 번을 골라야 되지? 속으로 그걸 알아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하호호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뇌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던 거고요. 됐습니까? 민준이, 태훈이는 안 그런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씁시다. 문장 바꿔봅시다.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이 하는 거 알아요, 지금요? 의문사 투부정사죠? 우리가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갖고 또, 그쵸?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하죠? 필통에서 배웠어요. 의, 홍. 이건 알잖아요. 지금 제가 배터리가 아마 28%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쯤이면. 그럼 이제 막 끊을 때가 돼요. 이제 막. 민준이 맞아. 주. 그 다음.
그냥 똥이 아니야. 의, 주, 흐, 동. 하우. 의. 여기서 형용사를 이제 끌고 와야 되고. 주. 그냥 동이야? 뭐야. 야, 부경이한테 물어봐라.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호영이한테 여쭤보고 그래야 되겠다. 아 진짜 몰라요? 필통에서도 했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주 어쩌고 동사 원형. 그러면은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건 주어하고 그 동사 원형 사이에 뭐가 생략됐겠지. 조동사가 생략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동사는 툭 하면 생략이 됐어요. 능률 김성공 교과서 5과 내용에서 고1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기를 원하는 왕이 현자를 찾아갔었죠. 그때 이 친구가 나왔었고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도 허용사 라고 할 때 이 조동사가 생략이 됐어요. 그게 뭐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슈동 의주슈동 기억나잖아. 기억 안 난다고 하세요 얼른요. 에이 왜 그래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동사. 그래, 당위성 내포동사. 그래 제가 뭐라 했어요? 슈드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당위성 내포동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 중학생 때 슈드용법을 이미 배운 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에서의 왓은 그냥 의문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줘야 되죠. 무슨 행동을 너가 취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겠죠. 그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그 행동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 하지만 가끔씩 그런데 문제점. 하지만 가끔씩 이러한 변화가 선생님 무슨 변화예요? 이거 응요 이거 변화한다 그랬었잖아요 아까요. 이러한 변화가 또 나오지 그러면 from A to B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차원적인 생각 어떤 뇌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생각의 부분들 이게 뭔 줄 알아요? 고차원적인 생각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왜 살까?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에서 어디로?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들 여러분의 뇌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들로서의 이러한 변화가 됐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변형 문제 풀 때 많이 낚였죠? 우리가 한 3차 정도 풀게 되면은 딱 보면 보여요. 아 여기 위치네. 아 여기 대시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변형해서 들립니다. 그쵸? 우린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나요? 변형 문제 풀 때요. 바빠 죽겠어요. 영어만 공부합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야. 지난번에도 위치였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죠. 그쵸? 그러한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도록 합니다. 너무 빠르게 무엇인가 하도록 해요. 뭐 하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무엇인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하잖아요. 변형 문제 풀 때 선생님 질문이요. 몇 번? 뭐 200 몇 번이요. 아 이거 맞는데요? 원문 이거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3차 정도 문제 풀 때 되면 시험이 가까워지고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 어떤 결과를 치를 수 있게 됩니까? 마지막 문장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즉 생각 없이 너무
빠르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38번 지문은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별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배터리가 얼마나 될까나? 아직 충분해요. 39번까지는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월요일에는 그 인하부고가 40번까지 하고 교과서 1과 들어갈 거고 우리 학익영어는 41, 42번까지 가고 교과서로 가면 되겠죠? 39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지문 쉬워요. 상황과 개인적 요인에 따른 업무 참여. 상황과 개인적 요인에 따른 업무 참여. 이게 첫 번째 문장의 덩치가 크죠? 근데 얘들아, 너무나 당연한 말을 너무나 길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너무나 길게 하거든요. 여기서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하겠죠. 민준이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야, 민준이 오늘 너무 많이 여쭤봤다. 연지야 오늘 한 번도 안 여쭤봤네. 연지한테 여쭤볼까요? 연지는요,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인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지가 딱 원하는 회사야. 뭐 근무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연지가 딱 원하는 회사, 가치관이 맞을 수도 있겠고, 연지의 목표에 맞는 회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연지는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일하랍니까? 근데 거기서는 가치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환경은 좀 그렇지만 나의 가치관에 딱 맞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 일하겠습니까? A와 B. 그렇구나. 사람마다 다르네. 다비 씨는요? 그래? 민준이는 다 여쭤보자. B. 태훈이는? A. 지민이는? B. 은희는? 봐봐봐. 다 다르죠? 왜 이런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39번 질문. 보통 우리가 그 업무의 능률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글은 그거의 반대 구조도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연구가 has been carried out. 일단 수동이야, 태훈.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소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The causes of engagement. 얘들아, 여기서 engagement는 참여라는 뜻이 아니라 몰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업무의 몰입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다시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대, 은희야? 바로 몰입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들이 더 업무에 몰입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그걸 알아내고자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인데 어떤 문제입니까? 주관되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무엇으로 봤을 때 both A and B 이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와 실용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업무의 몰입이래. 됐어요? 사실 업무의 몰입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 업무의 몰입이 중요합니다. 왜?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의 몰입이 크면 그만큼 성과도 높을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업무에 몰입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성과도 높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업무의 몰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콜론 바꿔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별하는 건데 무엇을 식별해? 운전자 아니고 동기예요. 동기,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무엇의 동기? 일의 몰입. 업무의 몰입이라고 하죠, 연지야. 업무의 몰입의 동기를 인식하는 것이, 자, 여기를 주어로 잡고 콜론 다음에 문장 나오는 거니까 업무의 몰입의 동기를 인식하는 것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조작하거나 그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말이 길어요. 업무의 몰입의 원인이 일단 중요합니다. 방금 봤었죠, 지민아? 뭐 실용적인 관점으로도 중요하고, 그쵸? 또 실제적인 관점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무의 몰입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인식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맞겠죠. 맞을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가장 적절한 사람은 저로 한번 잡아볼까?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다비씨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업무의 몰입도가 높은 편으로 보여요. 학생들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엄청 높아 보여요? 은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은유는 왜 제가 업무에 몰입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를 알면 업무의 몰입도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왜 업무의 몰입도가 높은지? 이게 왜 동기가 뭘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영어 자체가 재밌어요. 뭐 이렇게 뭐 소리 높여 말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여러분이랑 호흡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좀 멋지게 성장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그러면 업무의 몰입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제 동기는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봐봐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내년부터는 업무에 영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아주 멋진 성인이 되면 나중에 후배들 교육할 때도 야 너네 선배들 이렇게 해서 잘했어. 그때 업무의 영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말이라는 거죠. 업무의 몰입의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그 업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됐죠?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소재 갑니다. 안 어려워요. 업무의 몰입의 원인들은 자 여기 잡아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주어 causes 원인들은 자 여기 동사입니다. 요거 보고 false라고 하면은 땡이에요. 그쵸? 업무 몰입의 원인들은 딱 떨어집니다. 두 가지 주요한 분야들에 딱 맞아 떨어져요. 무슨 말이야? 네, 설명해 줄게요. 상황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렵지? 자, 당연한 말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요. 우리요, 방금 본 것처럼 업무 몰입의 원인에 대한 거를 지금 많은 연구가 조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업무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분야가 일단 뭐였냐면 상황적 요소가 있을 거고 개인적 요소가 있을 거래. 됐어요? 상황적 요소, 개인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말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따라오기만 해요. 정리는 다 제가 해줄 거예요. The most influential situational causes such as resources, feedback, and leadership.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 원인들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의 자원들이고 말 진짜 직업의 피드백이 있고 또 리더십일 겁니다. 자 먼저 설명합니다. 먼저 설명해. 뭐 직업의 자원을 막 짜증나요. 일단 상황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 자원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학원 주변의 환경이에요. 여러분도 많은 학원을 가봤고 저도 많은 학원에서 근무를 해봤겠죠. 선희쌤이랑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럼 봐봐요. 상황적 측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됐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원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 피드백은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학생과 저와의 반응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반응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원들 같은 경우에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해서 저는 거기서 성대 결절이 났거든요. 요게 터져버려 갖고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니?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반응이라든지 또 지도력이라는 것도 필요하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은 또 뭘까요? 원장님을 한번 봐보시죠. 정 원장님, 황 원장님이 저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면 저도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컨펌은 원장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원장님이 리더십이 없으셔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에 영향이 높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게 상황적 요소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지라면 뭐 은유라면 어떻게 하겠냐? 환경이 좋은 회사에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상황적 요소가 뭔지 알겠습니까? 주변의 환경, 직원들과의 반응, 뭐 직장 상사의 리더십 이런 게 될 수 있고 조심히 여기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체크 미리 하자. being. 자, 여기 체크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나 이거 가끔 얘기하는데 가끔 대답이 잘못 나와서 막 너무나도 속상해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원 받을까요? 그러자. 오랜만에 다비 씨가 한번 해가지고 오랜만에 복귀하셨으니까. 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이 말을 제가 극혐하는 거야. 지난번에 태곤이었었나? 민준아, 콤마는 접속사 기능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속사 뭐예요? 다 꺼내보세요. and, or, but, so, yet, nor, that, when, where 등등등등등등. 콤마 있어요? 거기 콤마? 없어요. 지민, 콤마는 접속사 기능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봐봐봐. 콤마 접속사 기능 못해. 아, 제발 좀. 콤마 접속사 기능 못해. 그럼 얘가 동사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은유야? 안 되겠지. 만약에 교묘하게 and를 깔아보면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에는 다시 is로 되겠고. 됐죠? 콤마는 접속사 기능 못해요. 뭐 일각에서는 명사절 접속사의 주격 보어를 콤마로 사용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교육과정에 실려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접속사 기능을 못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됐죠? The letter. 후자는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선생님, 후자는 뭐예요? 요거겠죠? 상황적인 요소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요소라는 것도 물론 무엇이 되는 거야? Being responsible for. 무엇에 책임이 있는 걸까? 직업적인 자원들과 피드백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 요새 그 말이나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말이나 그 말이죠. 왜냐면요, 지금 본 것처럼 이 개인적인 요소라는 것도 업무에 몰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환경이라든지 반응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상황적인 거는 어떤 건지 알겠죠? 방금 살펴봤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 더 스터디 학원의 부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 선생님한테 명령할 수 있고요. 선희쌤한테도 명령할 수 있고 민수쌤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저희 강사끼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무서운 글을 쓸 정도로 저는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봐봐봐 다비사. 만약에 내가 유 선생님한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유 선생님이 몰라 알아서 해. 몰라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기분이 언짢겠죠. 그러면 내가 수업을 하고 싶겠니?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업무의 영향이라는 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유 선생님의 반응, 그리고 내가 쓰레기통을 그렇게 비우라고 했는데 비우지 않았어. 환경이 지저분해졌어. 내가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그 말이라고.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어요? 업무의 몰입은 무엇입니까? 상황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바로 몰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Indeed, 실제로 지도자들은 좀 높으신 분들께서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업무에 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지도자가 우쭈쭈우쭈쭈를 잘 해주면은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r giving,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직원들에게 솔직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해줌으로써 업무의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쵸? 업무의 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무엇과 관련해서 on their performance. 여기선 직원들이 되겠네요.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겸손하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20번 지문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 고사원 그 이번에 7번이나 지각하셨는데 말이야. 나 솔직히 얘기할게. 그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커서 많이 발전 못할 것 같은데 뭐 우리 회사니까 겨우 길러주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업무에 몰입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래. 뭐 비 오는데도 오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 앞으로 조금 그 좀 바꿔보면 어떻겠어? 뭐 요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부장님. 왜? 여러분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을 또 이렇게 써놨고요. and 그리고 아우 길어 진짜 by ing 또 뭐 함으로써요? 제공함으로써요. 그 직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여러분 그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는데 provide는 with도 나올 수 있고 for도 나올 수 있는 거 지난번에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provide가 for를 받게 되면은 이게 사물 명사가 나오고 사람 명사가 뒤에 나와요. 근데 with가 나오게 되면 사람 명사가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사물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별로 재밌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안해서 그래. 좀 그 with냐 for냐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그 전반부 부분에서 나와 20번 때 보면은 provide A for B냐 A with B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나요? 꼭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업무의 몰입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어떤 자원들입니까? 또 나와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렇죠? 뭐 하도록 하는 자원들?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또 업무와 관련해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유, 최사원 힘들죠? 네, 그럴 줄 알고 커피 한 잔 사왔는데 먹으면서 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업무의 몰입도가 증가하겠습니까? 김사원은 저기 뭐야 커피 마시지 말고 오히려 커피 좀 사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업무의 몰입이 증가하겠습니까? 당연한 말을 길게 한다고요. 이제 당연한 말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어렵다고 얘들아 쉬워. 다음 같습니다. It is however noteworthy that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황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상황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it is noteworthy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됐어요?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뭐가 중요해요? 비록 이 업무의 몰입이라는 것이 이끌 수 있어. 연지야 이끌다 운전하다 아니라 비록 업무의 몰입이라는 것이 직업의 성과를 이끌 수도 있긴 하지만 반대야 태우나 이번엔 일의 성과 자체가 또한 업무의 몰입을 이끌 수 있대요. 맞는 말이야. 업무의 몰입이 좋으면 직업의 성과도 좋아요. 방금 봤었죠, 저희요. 근데 반대, 직업의 성과가 몰입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대. 예를 들어 볼까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서 여러분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제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업무의 몰입이 더 커지겠죠. 근데 1학년들처럼 1학년 이렇게 하고 보강도 많이 해도 점수가 많이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업무의 모입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밖에 1학년 계시고요. 됐죠? 쉬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when, 이러할 때 직원들이 뭐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잠깐만 이거 무시하고 가자 일단. 근데 여기 중요해요. 잠깐 무시해요.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할 때 얘들아 그럼 직업의 성과가 높은 거죠? 됐어요? 직업의 성과가 높아요. 자신의 일을 잘 할 때 그들은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직원들은 will engage more 더 많이 여기서 몰입하다. 됐어요? 더 많이 몰입할 거고 will be에 계속 걸려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겠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and will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3번 동사 원형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일이 더 의미 있다. 더 보람차다고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직업의 성과라는 것이 나왔었죠. 자신의 일을 잘합니까? 직업의 성과가 높아요? 그럼 더 잘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낀 걸 보면 얘들아 우리 처음 보는 거라서 그래. 민준이, 태훈이 교과서 2과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단락에 나올 거네. To the point that. 요거 민준이, 태훈이 교과서 2과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단락입니다. To the point that 있죠? 일단 바꿔요. 일단 where로 바꿔봐봐. where. To the point that, to the point where 같은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뭐 할 정도로라는 뜻이야. 외우는 게 가장 좋겠어. 선생님 저희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어쩌라고 언젠가 볼 거니까 외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끌고 와야 되냐면 이렇게 끌고 오면 돼 태훈아.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답이사 지민아 다시.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할 때 됐어요? 맞아요? 자신의 일을 잘 할 때 됐어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됐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그들이 match or exceed their own expectations and ambitions. 진짜요? 와우. 그들이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능가할 때인데 우리 이거 알죠? 초과하다, 능가하다. 자신들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을 능가하거나 아니면 그 예상과 야망에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정도로 됐습니까? 나 이번에 연지 몇 점 맞춰야지. 민준이 몇 점 맞춰야지. 진짜 그 정도나 됐네요. 더 이상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자신의 일을 잘하면 저는 업무의 몰입 더 높아지겠죠?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 보람차다라고 느낄 겁니다. 자, 이번에 반대 느껴졌습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지금 또 못하고 갔는데 상황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이 있고 자, 여기서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직업의 성과도 몰입에 영향을 끼친다. 그 전까지는 여기 몰입이 성과에 영향을 끼쳤었죠. 반대 직업의 성과도 몰입에 영향을 끼칩니다. This is especially evident. 이것은 특히나 evident, 분명합니다. 우리 evident라는 게 evidence가 증거잖아요. 그쵸? 증거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요? 분명하니까요. 이것은 특히나 분명합니다. 됐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고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야, 민준아. 이러한 직업들에서 일을 할 때 특히나 분명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빈칸을 뚫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연지한테 A냐 B냐라고 여쭤봤었죠. 주관대가 맞습니다. align with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뭐뭐와 조화를 이루다라는 뜻인데 사실 뭐뭐에 맞다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it into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있죠. 뭐 harmonize 이런 거요. 무엇의 조화를 이루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조화를 이루는 뭔 말이야 태훈아. 여러분의 가치관에 꼭 맞는 일들에서 직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꼭 맞으면 여러분은 이 일이 재밌어서 직업의 성과가 결국에 몰입에 영향을 끼칠 거고, 바로 여러분이 예상한 것 혹은 여러분의 야망 그런 거를 능가할 정도로 일을 잘해서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치관에 꼭 맞는 일을 하게 될 때 업무의 몰입도가 더 커질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업무의 몰입도가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개인적 가치관에 꼭 부합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직업의 성과가 업무의 능숙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9번 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길게 써놨습니다. 꼼꼼하게 잘 뜯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짓고 공지사항 전달할게요.